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33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에서 아래쪽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먼저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기본 경계 우클릭하여 삭제하고 ISO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트에서 시트 편집을 선택해서 도면이 A3 크기인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도면 자원에서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경계 위에서 기본 경계 아닙니다. 바로 경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세경계 정의를 클릭하여 윤곽선 중심 마크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 블록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고 표제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고 도면의 작성을 위한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앞 과제에서 1번이나 앞쪽에 있는 과제 쪽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오늘은 동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여러분은 도면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도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보면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 측면도, 등각투상도를 동시에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보시면 도면에 단면선이 AA로 절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평면도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도를 우측면도로 투영을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뷰 배치 메뉴에 기준을 선택하고 도면에서 홈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쪽 평면이고 도면이 뷰큐브에서 90도 위쪽으로 돌렸을 때 이쪽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평면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도면에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주고 수문선은 우리가 도면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선을 나타내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문선까지 도면에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음영 처리는 하지 않아야 하므로 음영 처리는 다시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면도가 먼저 배치되었습니다. 자, 이제 절단선을 이용하고 정면도를 해칭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뷰 배치 메뉴에서 네 번째에 있는 단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단면은 평면도에서 처리하므로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 준 상태에서 이제 단면선이 지나가는 시작점을 찾겠습니다. 바로 시작점은 이 원점에서부터 추적점이 오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원의 이 직선의 중간점 위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원의 추적점이 오도록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선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옆쪽으로 수평 상태로 이동한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줍니다. 지금 선이 살짝 수평 상태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단면 선택하고 정면 평면도 한번 클릭했습니다. 추적점이 나온 상태에서 첫 번째 점을 클릭, 수평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클릭,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정면도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도면과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작업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입니다. 자, 우측면도는 자, 단면선에 이렇게 AA가 좀 너무 바짝 외형에 붙어 있다면 선을 클릭해서 옆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면도는 뷰 배치에서 to 0을 선택하고 이 정면도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으로 배치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작성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각투상도입니다. 등각투상도도 투영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근데 투영은 지금 단면 처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등각투상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뷰 배치에 기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큐브에서 홈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등각투상도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고 이번에는 음영 처리 확인하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각투상도가 배치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해칭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1순위는 이 절단선이 있으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해칭 부분을 처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처리한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수를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 부분을 보면 이 A 1대1이라고 된 부분은 절단선 부분과 매칭되는 부분이므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축척 1대1은 드래그하여 딜리트하고 앞쪽에 홈으로 이동한 다음 단면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섹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섹션이라고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해칭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해칭은 지금 절단선은 이렇게 지나가게 잘랐지만 해칭은 우리가 이 보강대 부분은 보통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리브 부분은 캐드에서는 보통 단면을 처리하지 않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면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이 해칭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해칭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다음 자, 숨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칭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이 선도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여 가시성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아래쪽 부분은 바로 스케치로 선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도가 빨간 수문선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자, 구속을 활용하기 위해서 형상 투영으로 선을 투영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선으로 끝점에서부터 수평으로 선을 이어줍니다. 그 다음 위쪽 부분도 지금 이 위치가 형상 투영을 해주고 정확한 위치가 우리가 못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못 갔기를 1mm를 주었기 때문에 선을 정확하게 스케치하려면 여기서 위쪽으로 1mm를 주고 옆으로 수직인 상태로 작성을 해주면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치수를 아래쪽부터 이 선까지 거리. 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선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아마 치수가 1mm일 것입니다. 대략. 그래서 선을 먼저 수평으로 그려준 다음에 구속되지 않게 그려준 다음 치수를 아래쪽 선부터 27만큼 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이쪽 윗부분에 남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가시성 처리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작성되었고 이 부분을 가시성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한 선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선으로 이제 끝부분을 다시 자, 선의 굵기가 달라져야 하므로 다시 정면도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으로 별도로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다시 형상 투영으로 끝점을 투영하고 선 위쪽으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다시 이 끝점에서 형상 투영을 아래쪽을 주고 이 치수로 끝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끝점의 치수를 27로 주면 이 27 위치에 맞추어지면서 선이 완료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스케치로 그렸기 때문에 스케치로 그린 선은 다시 형상 투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이 윗부분만 이쪽 오른쪽 선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연속이고 외형선 굵기이므로 0.5mm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외형선은 초록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평선 27mm 선과 같이 스케치를 주면 두 선이 모두 선의 모양이 바뀌게 되므로 하나씩 따로따로 스케치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첫 번째 했던 스케치 이 선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스케치한 선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 작업을 할 때 스케치 상태에서도 해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 투영으로 아래쪽 영역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영역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상 투영 옆에 보면 영역 채우기 해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닫힌 영역을 하나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칭 패턴을 골라주고 그 다음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역도 닫힌 영역을 선택해 주고 해칭 패턴을 골라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도 클릭해 주고 해칭 패턴을 골라준 다음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리브 부분을 보강대 부분을 제외한 우리 카운트 보호만 지나가는 부분을 해칭으로 처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래쪽 이 선이 빨간색으로 같이 선택되는 이 두 개 선을 모두 스케치 같이 했고 같이 하고 여기에서 패턴을 해칭으로 영역을 형상 투영해서 처리하고 나온 다음 요 짧은 이 부분을 스케치로 작성을 추가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 부분에 해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측면도에 보시면 우리 보강대를 옆으로 회전하고 아래쪽에 열려있는 해칭을 우리가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연습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측면도에서 영역을 클릭해서 빨간 수문선이 나타나도록 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형상 투영으로 경사선을 투영해 줍니다. 자, 우리가 도면에서 이 폭이 9mm였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그리지 않고 경사진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 세점 직사각형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경사선을 따라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해주고 경사선을 따라서 9mm 치수를 주고 엔터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작성할 거리를 뭐 대략 한 6mm나 7mm 정도 6mm, 6.5mm, 뭐 7mm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클릭하면 우리가 사각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 이 사각형 영역을 바로 영역 채우기 해칭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래쪽이 열려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역 채우기를 하고 해칭 패턴을 고르고 해칭선의 각도를 좀 더 경사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척도 0.5로 좀 더 경사지게 만들겠습니다.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보면 아래쪽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면 자, 그래서 아래쪽을 열려면 우리가 스케치에서만 이 선이 보이도록 하고 스케치 마무리하면 보이지 않게 하는 스케치만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주고 아래쪽 선을 딜리트해서 도면을 선을 오픈시켜 보겠습니다. 오픈시키면 당연히 닫힌 영역이 아니므로 해칭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스케치 마무리 옆에 보시면 스케치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놓고 스케치를 하면 스케치 상태에서만 선이 보이고 나가면 선이 보이지 않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을 선택하고 닫힌 부분을 다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영역 채우기 해칭을 선택하고 닫힌 영역을 아마 아래쪽이 선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끝점과 끝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역 채우기 해칭을 선택하고 닫힌 영역을 클릭합니다. 자, 해칭 패턴을 골라주고 그 다음 각도는 좀 더 경사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축척도 0.5로 해서 좀 더 간격이 조밀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면 바로 아래쪽 부분이 열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선의 굵기가 외형선 굵기이므로 자,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실선이므로 외형선이므로 연속선이고 선의 굵기는 0.5mm가 됩니다. 그리고 외형선 모양이므로 색상은 초록색으로 선택해주고 확인을 2번 클릭해주면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해칭 부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중심선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 부분입니다. 정면도 부분은 가운데에 있는 카운트 보호의 중심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중심선을 선택하고 중간점과 아래쪽 중간점을 클릭해서 바깥쪽 클릭, 또 중간을 클릭해서 바깥쪽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면도는 바로 가운데 부분을 나타내므로 사실은 이게 원형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선이 따로 올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면에 작업되어 있으므로 이때는 중심선 2등분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 위쪽 부분에 보면 우리가 치수 선이 지금 이렇게 중심선이 나타나는데 이 중심선이 정확한 위치인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도면에서 봤을 때 평면도에서 보면 앞쪽에서부터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끝점에서부터 이전까지 거리가 22mm 위치에서 중심선이 작성되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심이 잡히는 이 점을 그냥 중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작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케치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중심으로 나타낼 선을 적절하게 대략 한 15mm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로 형상 투영을 왼쪽을 주고 자 치수로 선과 이 선의 위치가 바로 도면에서 22mm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22mm를 입력해주면 우리가 아까 중간에 그렸던 위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구속 조건으로 중간점과 15mm의 중간점을 맞추어주면 선이 정확하게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ESC를 클릭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선 위에서 우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체인이고 가는선 굵기이므로 0.25mm, 색깔은 빨간색으로 선택됩니다. 확인하고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으로 작업된 부분입니다. 바로 평면도에서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도의 중심선입니다. 자, 먼저 중심 표식으로 큰 원을 클릭하고 작은 홀을 클릭해서 가운데 부분을 적절하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카운트 보호 부분도 중심 표식으로 원과 원을 클릭한 다음 ESC를 누르고 자 중심 단면선과 겹치는 부분을 겹쳐지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중심 쪽으로 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심선들이 모두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면도부터 지금 평면도 있으니까 평면도 치수부터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이 치수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슬롯의 크기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2mm입니다. 그 다음 이쪽 끝점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2mm입니다. 22mm입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과 끝점이 37mm입니다. 그리고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이 17mm. 그 다음 이쪽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이 24mm. 그 다음 아래쪽 길이가 중심선의 끝점과 끝점을 입력해보면 반올림돼서 23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때는 일단 배치하고 나서 정밀도 및 공차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치수값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므로 1차 단위에서 자릿수를 1.1로 변경해주면 모형값이 지금 22.5로 보여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중심선과 끝점과 외형의 끝점을 클릭하여 15mm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의 끝점과 단면선의 끝점을 클릭해서 15mm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지름과 반지름 치수입니다. 자,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치수를 배치한 다음 ESC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치수 선택한 다음
반지름으로 처리할 부분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R12mm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는 배치한 다음 다시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촉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나타나는 상태로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 텍스트에서 앞쪽에 이 대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과 같은 치수가 됩니다. 그 다음 지름 치수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고 홀을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원의 모양이 아니고 호의 모양이므로 반지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치수 유형을 지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치수 유형을 지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치수 화살표가 원의 바깥쪽에 있으므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화살촉 내부 메뉴를 체크 해제합니다. 아직 클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을 다시 한번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꺼번에 배치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업할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자, 반대쪽은 우리 지름 12mm가 치수가 되어 있으므로 굳이 반지름 값을 R6으로 넣지 않아도 반지름이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쓰는 경우는 바로 참고 치수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홀을 클릭해주고 치수를 빼보면 R6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릭해주고 기호에 치수 문자 앞과 뒤쪽에 가로를 중가로를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치수가 외형선과 겹치면 안되므로 살짝 안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의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 부분에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정면도 부분에서 자, 위쪽 부분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끝점과 우리 끝점을 클릭하면 9mm입니다. 그리고 다시 끝점과 오른쪽 끝점을 입력하면 57mm입니다. 그리고 왼쪽 바로 이 점의 높이부터 아래쪽 끝점까지는 27mm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높이는 30mm입니다. 사실 이 치수는 우측면도에 됐기 때문에 중복된 치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운트 보호 쪽입니다. 먼저 지금 선에 가져다 대보면 단일선이고 평면도에서 원형의 물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파이 기호가 붙는 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움직여보면 바로 11mm가 나타납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주고 자, 앞쪽에 이 다시 붙여주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치수는 반올림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탭 정밀도 및 공차로 가서 1차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1.1로 변경해주고 그 다음 다시 앞쪽으로 와서 확인해보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ESC 눌러준 다음 치수 문자를 클릭해요. 왼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클릭하고 치수 문자를 클릭하면 치수선을 클릭하면 치수 높이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도 치수를 보시면 단일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파이 15가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P 높이는 바로 이 아래쪽 부분과 외형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1mm
입력해주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ESC 클릭하고 숫자를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다시 치수를 선택해주고 아래쪽부터 이 위쪽 선까지 거리가 7mm입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 기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칠기 기호를 먼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석 중간쯤 보면 기호에 공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면, 표면 텍스처 기호를 선택해주고 공면이 들어갈 위치를 치수 보조선을 위치에서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계속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닫힌 영역을 골라주고 우리가 이게 표준 설정이 번호를 변경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냥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클릭하고 이 표면 텍스처 기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을 클릭하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변경해 줘야 하면 바로 표준 참조에서 2002로 끝나는 이 번호를 바로 위에 있는 1978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 클릭하고 다시 한번 이 ESC 한번 클릭하고 이 거칠기 기호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아까와 모양이 다르게 위쪽에 텍스트 문자를 쓸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X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표면 텍스처가 입력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면도 부분입니다. 자, 우측면도 부분의 치수가 먼저 9mm 치수입니다. 자, 이 끝점과 아래쪽 끝점을 이용해서 9mm. 그 다음 끝점과 끝점을 이용하면 반올림돼서 38로 나타나는데 클릭하여 정밀도 및 공차에서 1차 단위를 마찬가지로 1.1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또 끝점과 이쪽 끝점을 클릭해서 66 반올림돼서 또 66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배치해서 1차 단위를 다시 1.1로 변경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길이 치수는 이쪽 끝점 부분과 위쪽에서 이쪽 부분 클릭하면 반올림돼서 또 23이 나타나는데 배치해주고 1차 단위를 1.1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끝점과 끝점을 입력해서 30mm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각도 치수는 선을 클릭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아래쪽 선과 경사선을 클릭해서 각도 35도를 클릭해서 확인하여 배치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에 표면 텍스처 기호가 있습니다. 공면을 선택하고 텍스처 기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클릭한 다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을 클릭합니다. 위쪽으로 보내면 위쪽으로 붙기 때문에 자, 공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때는 반드시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표면 유형을 골라주고 X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치수선과 좀 겹쳐 보이면 텍스처 기호를 옮겨주고 치수도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자, 도면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소를 입력하기 전에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표면 기호, 텍스처 기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 기호는 이응과 한자 키를 이용해서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입력할 부분 위치를 클릭해주고, 자, 우리 이응과 한자 키를 입력하면 펼쳐보시면 숫자 동그라미 1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블록을 잡고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한 다음 가로로 다시 띄어쓰기해서 텍스처를 그릴 수 있도록 공간을 선택해 줍니다. 가로 크기는 좀 작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를 쓸 수 있는 영역이 잡힙니다. 그러면 공면 기호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고 편한 위치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계속, 그 다음 표면 유형을 골라주고 W, 그 다음 가로 안에 다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계속. 자, 닫기 영역 골라주고 기호가 X 기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소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선택하고 주소 위치를 클릭합니다. 주소 1번 도시대구 지시 없는 라운드 R1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따기 C 0.2. 여기에서는 도시대구 지시 없는 라운드 R1만 작업을 했고 밑에 있는 작업은 따로 작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블록 잡고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외형선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당한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작성이 1차적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장을 파일에 선생님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번호를 33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관리에 스타일 편집키를 실행합니다. 우리가 기본 설정할 때 색깔 변경했던 도면층에서 목록을 선택하고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보면 우리가 단면선이 빨간색, 중심 표식 중심선 빨간색, 그리고 체인, 그리고 해칭 빨간색으로 변경했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윤곽선이 나타내는 경계가 하늘색, 그 다음 외형선이 초록색, 그 다음 수문선이 노란색, 그 다음 제목이 표제란입니다. 하늘색, 그리고 치수 문자 색상이 노란색입니다. 확인하고 저장 닫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색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인쇄 부분입니다. 자, 감독관 PC로 3D 도면과 2D 도면을 저장하고 이동한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프린터가 나타나면 우리가 출력할 프린터를 목록에서 선택해주고 특성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에서 용지 크기를 찾아서 A3, 지금 화면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A3를 선택해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반드시 우리가 추가 변경을 하였지만 색상 출력은 검정색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부분을 체크해주고 축척은 우리가 최적 맞춤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1:1로 해도 되고 용지 크기가 다를 때는 최적 맞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 배치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출력해서 감독관에게 도면을 제출하고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더블 클릭, 2번 클릭해주면 화면에 도면이 꽉 채워진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33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